방송인들의 꽃길 동반자 마이크 길만 걷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예은입니다. 얼마 전 첫눈이 내렸죠. 저는 첫눈하면 자연스럽게 첫사랑이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고 첫눈이 올 때까지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속설 때문일까요? 항상 처음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기분 좋은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도 아주 기분 좋은 처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이크 길만 걷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는 두 번째 출연을 해주신 건데요. 지금 여성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계시죠? 우먼 포커스의 박세미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세미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 길만 걷자 그 오프닝 멘트까지도 다 외웠어요. 방송인들의 꽃길 동반자 마이크 길만 걷자 다 외우고 있는 열혈 팬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사실 두 번째 뵙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 오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전예은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약간 더 밝아지셨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아. 행복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오늘도 의상도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입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어려 보이. 좀 매니시한 네? 좀 느낌? 네, 머리도 좀 올리셔가지고 시원시원한데요? 다른 이미지를 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희 아나운서 이렇게 두 번째 네. 출연해주셨는데 오늘 방송에 임하는 마음이 어떠시죠? 사실 굉장히 편해요. 첫 번째 왔을 때가 한 달 전쯤이었나요? 네, 그렇죠. 한 달 전쯤. 네, 그때는 사실 좀 떨림도 있었고 좀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두 번째라 그런지 굉장히 좀 편하고 이 스튜디오의 공기도 더 따뜻함이 더 전해지네요. 익숙해지신 거겠죠. 네, 그럼 우리 마이크 길만 걷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박세미 아나운서 평소에 면접도 보러 다니시고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면접에 가서 네. 내가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곤란했던 질문이 있나요? 사실 있죠. 곤란했던 질문. 네. 경력을 제출을 했는데 별로 좀 표정 안 좋으시면서 네. 더 없어?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약간 좀 압박? 압박 질문을 좀 네. 이렇게 하시면 좀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지? 좀 대담하게 저는 지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은 또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많은 생각이 좀 스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돌발 질문을 드린 네. 것도 사실 당황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안 당황하겠는데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의연하게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저희가 뭐 돌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면접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으면 맞아요. 어떻게 해야 이걸 잘 말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고민고에서 함께 하시고요. 네. 먼저 순위의 재구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아나운서와 관련된 소식들을 세 가지 순위로 전해드리는 순위의 재구성 3회 법칙. 3회 법칙. 오늘은 맞춤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나운서 하면 우리말 지킴이라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네, 사람. 그렇게 불릴 정도로 올바른 표준어나 정갈한 언어 사용이 참 필수적인데요. 네. 그를 위해서 많은 준비생들도 한국어 자격증도 따고 뭐 공부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그렇죠. 오늘은 어렵지는 않지만 실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뭐죠? 네, 궁금합니다. 우선 박세미 아나운서랑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이제 맞춰보세요. 네. 첫 번째, 설레임, 설렘. 어떤 표현이 맞는 걸까요? 설레임. 네, 딩동댕동. 아주 땡! 하고 틀리셨습니다. 사실 설레임 굉장히 익숙하죠. 저 아이스크림 생각났어요. 그 상표명인데 네. 참 이 아이스크림이 저희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제 뇌리 속에 설레임이라는 저 좀 창피해요. 근데 많이들 이렇게 쓰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참 큰 것 같은데 바른 표현은 설렘입니다. 설렘 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렘이 설레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렘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 설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잘 맞춰보세요 이번에. 네. 바램, 바람. 바람. 너무 쉽죠?
네, 역시 바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문자를 하거나 할 때 뭐뭐 하길 바래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뭐 수능 얼마 전에 있었죠? 수능 잘 보길 바래라고들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바램이라는 단어는요 색이 바래다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색깔이 변했을 때 색이 변하다는 의미를 띠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쓰시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색이 바라다 이렇게 쓰라는 말이죠. 아니죠. 색이 바래다. 음,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바라다. 바라다. 원할 때는 바라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길 바라라고 표현을 바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입에 잘 안 붙죠. 네, 사실 그 가수들도 노래를 하다 보면은 네. 자막은 바라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발음은 다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익숙한 표현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실제로 맞는 표준어라고 하더라도 입에 잘 안 붙고 어색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좀 쉽다면 쉬울 수 있고 근데 또 틀리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문제거든요. 어떤 거죠? 네, 바로 되다라는 표현인데요. 되다. 되다가 오이가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오애가 맞는 표현일까요? 오애가 맞는 표현이죠. 네. 이게 사실 메신저로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거 좀 틀렸는데 라고 네.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거든요. 틀렸나요? 맞습니다. 그쵸. 오애의 표현입니다. 이 되다가 배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어다. 배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줄여서 되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보조사 요가 붙었을 때는 배어요 혹은 아이를 배어요. 사용해서 배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맞춤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박세미 아나운서는 평소에 조금 자주 실수하게 되는 그런 맞춤법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어디에요 이런 아, 예요, 에요. 에요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메신저에서도 카카오톡에서도 이게 보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게 틀렸나? 맞나?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게 바른 표현이죠? 어디예요. 어디? 예요. 네. 이게 사실 제가 TV에서도 봤거든요. 네. 어떤 한 아나운서 분이 아주 당당하게 뭐 말씀을 하셨는데 예능에서 네. 틀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나운서들도 헷갈리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쓸 때 말고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을 때 말할 때 조금 많이 틀리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많이 틀리죠? 네. 이게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약간 버릇인 것 같아요. 습관이 무섭죠. 네. 창피해요라는 말을 사실 창피하다가 아니고 창피하다가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너무 편하게 말을 하다 보면 창피해 라고 제 생각에는 좀 애교를 섞인 말을 하다 보니까 창피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창피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애교가 많으신 편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애교쟁이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생활에서 조금 자주 틀리곤 하는데 평소에 언어 습관이 아무래도 저희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무심코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단어 심혈을 좀 기울여야 하는데 신중하게 좀 말을 할 때도. 네,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부터 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까지 혼자 고민하실 건가요? 네, 여러분의 고민을 날려버립니다. 고민고! 네, 오늘의 고민고 주제 말 잘하기 이름하여 톡 쏘는 말하기인데요. 톡 쏘는 말하기. 톡 쏘는 자, 아나운서 하면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 직업이죠. 사람들이 아나운서야 이러면은 말을 굉장히 잘할 것 같잖아요. 그 기대치를 만족을 시켜줘야 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박세미 아나운서가 생각할 때는 말을 잘한다 말을 라는 잘한다. 의미가 뭘까요? 말을 잘한다는 건 굉장히 조리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 앞에 섰을 때 내 생각을 그대로 그대로 톤이 하나 틀리지 않고 네.
이유가 분명하게 내 의사표현의 전달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한다는 게 아무래도 어렵죠. 나를 드러내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하나, 단어 하나로도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조금 나의 이미지가 변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말을 잘하고 또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좀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순발력, 순발력. 재치, 그리고 이 침착함이 세 박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순발력과 이 재치가 나오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릴렉스 이너 피스라고 하죠. 그걸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말을 굉장히 잘하고 그런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순발력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대본이 있지만 네. 거의 저희의 생각을 말하는 거는 이 대본에 의지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방송을 하다 보면 돌발 질문이라든지 뭐 돌발상. 애드리브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이 순발력과 같은 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센스 정말 중요하죠. 그럼 평소에 이 센스를 어떻게 좀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센스를 위해서는 좀 예능 프로그램 좀 많이 보고요. 개그맨 분들을 정말 네.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개그맨 분들은 정말 천재신 것 같아요. 그 뼛속까지 개그맨이라는 맞아, 말이 뼈그맨이라고 네. 하죠.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이수근 씨를 보면서 네. 와, 어떻게 말을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나오지? 정말 말씀을 진짜 잘하신다. 진짜 감탄하면서 봅니다. 그럼 그걸 이제 예능 프로를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는 네. 거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예능 프로를 자주 즐겨보고 하는데 저는 방송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어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단어를 조금 알고 있는데 단어의 지식을 늘려야지 말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평소에 이제 뭐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의 그 어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참 말하는 게 말을 잘하고 싶다가도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어렵더라고요. 정리현 아나운서는 그 어휘의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일단 책을 읽는데 책을 그냥 읽지 않고요. 지금 제가 뒤쪽에 뭘 준비하고 네, 막 이거 가져왔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평소에도 가지고 다니는 수첩인데요.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네, 저 같죠. 수첩을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제가 평소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길을 가다가 생각나는 것들, 좀 이거는 사용해보고 싶은데 라는 문장들이나 단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글씨체가 정말 예뻐요. 좀 신경을 써서 또 근데 특별히 되게 막 신경 많이 쓰는 그 필기 되게 잘했을 것 같은 그런 필기만 학생 있잖아요. 잘하는. 다 그런 글씨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사용해보고 싶은 문장이나 어휘들을 기록을 해놨다가 뭐 사실 자소서를 쓸 때도 그렇고 면접 질문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인용을 조금 하면 말을 어느 정도 잘 하는 쪽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네. 내가 가장 와닿는 문구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세요. 오,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서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앞서서 실수를 했는데 네, 제가 한 가지 한 구절 얘기를 해드릴게요. 딱 이 보자마자 네.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어떤 구절이죠?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가요? 해리 트루먼의 책상 위 문구. 네, 이게 지금 해리 트루먼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문구인데요. 그 대통령 책상 위에 써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굉장히 그 나의 책임감. 네. 그래서 항상 저희도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조금 마음에 모든 책임은 이곳에서 멈춘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문장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멋있네요.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저도 수첩 하나 이렇게 좀 적고 그래야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박세미 아나운서는 아까 침착함을 네. 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 침착함. 굉장히 중요하죠. 침착함. 지금 침착하신 건가요? 저는 지금 굉장히 침착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침착한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꼈어요. 제가 아까 약간 전 침착함이 부족했어요. 빨리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이렇게 대본을 떨어뜨렸는데 그 순간 이 침착함이 약간 빛을 발하지 않았나. 이런 게 바로 센스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침착함을 조금 유지를 못하셔서 있었던 일이 있나요? 제가 사실 굉장히 좀 급해요. 성격이 네. 너무 급하니까 생각을 하고 거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좀 친구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근데 그 친구가 살이 너무 많이 쪄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귀여워졌다 이렇게 돌려 말할 수도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만나자마자 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이렇게 튀어나와서 말을 되게 많이 수습을 했던 좀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을 네. 하셨군요. 맞아요. 좀 그 친구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전예은 아나운서도 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근데 마음이 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빨리 친구들이랑 이제 수다를 떨고 싶고 이럴 때 말을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생기는 실수가 자음을 좀 이상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사용을 예를 하는 거죠? 들면 저희가 뭐 코인 노래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노인 코레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노인 코레방? 그러니까 노인 코레방, 뭐 니은과 키읔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급하다 보면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찍 죽준해주세요.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찍 죽준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원래는 쭉 직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거 일부러 귀여워 보이려고 아닙니다. 괜히 막 귀여워 보이려고 막 발음 혀 짧은 소리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실수를 조금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또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봤는데 어떤 한 이제 방송인 분이 나 그 회는 생전 처음 먹어봐. 쏨뱅이 회는 생전 처음 먹어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근데 나 쏨뱅이 새는 횡전 처음 먹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실수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다가 돌려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저 아나운서께서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급하다 침착함. 그러니까 항상 침착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릴렉스 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질로서 뭐 침착한 순발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럼 이 순발력을 조금 키워볼까 해요. 어떻게 하면 키워올 수가 있죠? 박세미 아나운서가 순발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또 특별한 연습을 평소에 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스피치를 위해서? 저는 좀 순발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1분 스피치를 즉석에서 딱 단어가 주어지고 네. 1분 동안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연습을 하거나 뭐 MC 대본이 딱 보고 나서 대본을 이렇게 보지 않고 딱 봤다가 중요한 키워드만 딱 밑줄을 친 다음에 이제 딱 대본을 덮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그런 훈련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1분 스피치를 하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길을 가다가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게 얼마 전에 눈이 왔잖아요. 눈. 네. 제가 오프닝 아침에도 때 조금 온 것 같아요. 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사랑.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물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데 오늘 저희가 이 1분 스피치를 하자면은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네. 좀 특별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지금 함께. 해보세요. 박세미 같이 해봅시다. 박세미에게 키워드를 3가지를 드릴게요. 네. 근데 이 3가지를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를 드리면 그걸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는 문장을 거예요. 만들어서 그리고 또 제가 그 다음 키워드를 드리면 연결을 해서 그 문맥에 맞게 연결해서 이제 네. 문장을 만들어내라. 그렇죠. 그래서 총 3문장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3가지의 연관성이 좀 떨리는데요. 있어야 합니다. 저희 자. 이거 진짜 사전 정보 없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좀 떨려요. 긴장돼요. 못하면 어쩌죠?
거지? 우리 여기 스튜디오 안에 있는 뭐 사물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종이컵. 종이컵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이 종이컵에 커피를 정말 잘 탑니다. 제가 알고 있죠. 커피를 탑니다. 자, 그러면 휴지. 가끔 저는 좀 실수를 하는 편이에요. 커피를 타다가 흘려서 휴지를 닦고 그렇게 그렇게 침착성을 좀 잃을 때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컴퓨터. 침착함을 잃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얼른 뒷수습을 한 다음에 네. 뭐 컴퓨터 게임을 하러 가거나 이렇게 저의 자유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지금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어 보셨나요? 저 잘했나요? 어떠셨어요? 잘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렵죠, 사실. 갑자기 이게 이어지는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지? 네. 그렇다고 또 생각은 할 수 없잖아요.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게임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혼자서. 이 게임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변의 사물들을 보면서 아 저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걸로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제가 그냥 저만 당할 수 지나칠 수 없죠. 없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갚아주시는군요. 그렇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무섭네요. 모니터. 모니터. 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네. 그 마이크 길만 걷자라는 방송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모니터가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실 거예요. 조명. 조명. 하지만 저희가 이 조명 아래에서 촬영을 하면서 항상 좋은 부분들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 아나운서. 무슨 말이죠? 보이세요? 제가 보이세요? 잘한 게 맞나요? 소름 돋았잖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제가 뵙고도 약간 아무 말이라고 하죠. 뭐 아무 말 대잔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전년 어렵네요, 아나운서 확실히.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네요. 시청자분들도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순발력을 키운다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순발력과 재치 그리고 이 개그, 유머 감각은 선천적인 게 아닐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게 아닐까. 이게 과연 노력으로 100% 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뭐 전년 아나운서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사실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죠. 연습을 하나 더 해볼까요? 뭐 순발력 또 해야 게임 되나? 하면 사실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박명수 씨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호통치는 거요. 호통 치는 거 말고 화내는 거요. 물론 그 분야에서 유명하시긴 하지만 무한도전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이걸로 조금 아 저분 재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삼행시 짓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삼행시도 어려운데 박명수 씨는 뭐 N행시라 그래서 뭐 5글자, 6글자로도 막 지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 정도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게요. 또 떨리는데요. 서로의 이름으로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전예은. 네. 전예은 아나운서께서 먼저 아 마음의 준비가 없이 훅 들어오셨네요. 해볼까요? 제 이름으로 하나. 제 이름을 할까요? 서로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박세미 아나운서. 샘, 아 정말 샘이 나네요. 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오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좀 재밌게 할 순 없나요? 아, 이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런가요? 반대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전어 먹고 싶어요. 네. 전어. 예. 예쁜 우리 전예은 아나운서와 같이 전어를 먹고 싶네요. 마지막입니다. 은. 지금 오글거려서 잘 못하겠는데요. 은. 이제 은혜를 좀 갚아야 되거든요. 저에게요? 네, 만약에 이게 남성분이었다면 좀 고백 타임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만 여자도 여자한테 하려니까 이게 좀 재미도 없고
말은 해야겠고 좀 이상한데요? 우리 얼른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평소에 저희가 한 것처럼 사실 뭐 스피치 연습을 하면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재밌게 친구와 함께 또 스터디를 하시면서도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고백도 하면서 친구와 같이 칭찬, 친해지고 칭찬도 하고 칭찬 고백도 해보고 커플 많이 식으로, 탄생하겠어요. 꾸준히 평소에 연습을 하신다면 좀 좋은 스피치, 좋은 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스피치라는 게 나를 드러내는 작업이잖아요. 나를 좀 드러내고 나를 피하라는 그렇죠.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말을 해서는 조금 의미가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이 고민고의 제목 뭐죠? 고민고, 고민을 날려버립시다. 네, 제목. 오늘의 제목. 오늘의 제목이요? 톡 쏘는 네, 생각이 안 나네요. 톡 쏘는 쏘는 말하기. 말하기잖아요. 그래서 이 톡, 조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톡톡 쏘는 말하기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박세미 아나운서가 사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수 많이 하게 되죠. 네,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를 이렇게 할 때 실수를 안 한 척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수를 해도 뭐 실수 아닌 척 뭐 애드립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전예은 아나운서가 이걸 큐카드를 쏟았잖아요. 엎질렀잖아요. 떨어뜨렸지만 당황하지 않고 뭐 큐카드 제가 떨어뜨렸네요 이렇게 주우면서 바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침착함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침착함과 이제 순발력을 항상 박세미 아나운서의 방송을 보면서 또 느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네요. 오늘 좀 많이 박세미 아나운서에게도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도움을 드렸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영광이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맞춤법 연습도 했고 또 말하기 연습도 함께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채용 정보를 우리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죠. 네, 실전으로 한번 돌입을 해볼까요? 박세미 아나운서 채용 정보 전해주시죠. 네, 채용 정보입니다. KCTV에서 기상캐스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7일이며 지정 양식의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무보정 프로필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를 주제로 한 60초 이내 무보정 동영상 제출이 필수입니다. KBS 미디어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KBS의 인터넷 뉴스인 KBS 24시의 생방송 아나운서로 마감은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영상 뉴스에서도 아나운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은 12월 14일이며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지자체 뉴스와 SNS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인천 방송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7일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이크 길만 걷자 두 번째 함께 해주셨는데 첫 번째와 비교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었나요? 제가 첫 번째 딱 출연했을 때가 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보다 우리 전예은 아나운서가 참 진행하기 너무 편해졌다. 이 게스트로 자리하는 이 자리가 참 편하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게스트를 참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게스트분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게 방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약간 좀 유머 감각이 원래 좀 정말 없는 분이시거든요. 제가요? 정말 미세하게 조금 더 네,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유머 감각이. 제가 더 노력과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저희와 함께 대화 나눴던 내용들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게임하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내 순발력과 그리고 이 어휘를 늘릴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나눴던 주제들과 내용들이 우리 박세미 아나운서에게도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말하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이크 길만 걷자!